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게임사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 공개를 합의하면서 입법 로비 의혹을 규명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 이 관련 소식들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메이드 임직원이 최근 3년 동안 이 국회를 14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4차례 3년 동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 뭐 좀 여기엔 잠잠하다가 갑자기 동의해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논란들이 불거지게 되고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샅샅이 문제를 갖다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사회적 압력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 원칙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유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데 대해서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으로 나눠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야 모두가 소위 게임 산업 또는 가상화폐 사업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진흥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접촉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4회를 갔다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입법 로비 또는 예를 들면 일종의 부당한 사전 정보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모든 업체가 국회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 확인한다고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삼성, 현대,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 총수가 무슨 논란이 있게 되면 국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대관 업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밝혀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화된 김남국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 업체들이 국회에 오가는 내용들을 밝히게 되면 매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예. 사실 이 최근 3년간 14차례 뭐 국회의원 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게 최근 3년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최근 3년이 이제 코로나 시국 아니었습니까? 네. 이 코로나 시국 때는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할 때 일일이 의원실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 방호처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 방문을 14차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3년간 14차례라고 하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거래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한 쟁점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10여 차례 3년 동안 국회를 방문했으면 누구를 방문했는지 일단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찾아 나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국회 입법 로비를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게요.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이 꼭 국회의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찾아갔다라는 자체로 그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그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누굴 찾아갔는지 또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선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단초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코인 거래 때문에 내부 정보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또 이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이루어지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몇 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4차례에 대해서 조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를 14번 찾아갔으면 국회 밖에서는 한 뭐 200~300번은 만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자, 이 보면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누구를 찾아갔다, 이게
가상화폐 국회 입법 로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를 들면 입법 로비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가게 되면 많은 업체들, 많은 단체들 같은 경우 자기들의 이해 요구들을 국회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혹 자체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을 때 나오게 되면 다 뒤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국회 왜 가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일이 풀리지 않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공간이 대부분 다 국회에 가서 호소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분들은 국회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밖에서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의혹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정보를 미리 주면서 입법 로비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되게 필요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가상화폐 자산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이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윤을 고지로 해서 소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아주 편한 입법 제도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래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빈대 하나 잡으려고 소가상관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과 가상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 동력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당히 지원해 주되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두 축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이나 예를 들면 가상 산업 가상화폐 산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위축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명확하게 그것이 의혹이 증거로서 확인된다면 엄벌을 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구체화되는 이유는 그 중앙대의 위정현 교수인가요? 예. 이분이 이재명 캠프 대선 때 캠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소위 플레이 투 언, P2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그 표출하는 것을 자신이 목도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 쟁점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지금 게임 업체의 국회 로비라든지 또 위믹스 이 공동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시점에서 혹시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를 좀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위 교수가 이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래갖고 지금 가족들까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하도 욕을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도 흘러가는 노랫가락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 교수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4번밖에는 안 된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14번을 온 사람들이 어떤 의원실에 방문하면 의원실만 방문하고 왔을까 아니면 다른 의원실을 계속 연체적으로 방문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나아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 사실 교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만 P2E에 동의했던 게 아니고요. 여야 모두가 게임산업진흥, 가상화폐 자산 산업에 대한 진흥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만약 그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여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논리와 관련해서 소위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와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얘기한다면 여야 공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윤핵관 의원들의 그 계좌 같은 경우 다 추적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할 수 없다. 왜? 그 당시에 여야 모두 이런 산업에 대한 진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의 좀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 말씀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그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이 위 교수가 당시에 캠프에 있으면서 이 P2E를 합법화했을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라는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로 지금 문제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하는 거고요. 뭐 P2E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 공이 뭐 긍정적이었다 이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때 그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P2E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때문에 김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코인 투기 중독을 넘어서 자금 세탁 또 부정 정치 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리 진상조사단에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이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런 돈을 가지고 세탁하기 위한 장으로 대선 자금을 유용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 정당의 후예 같은 국민의힘의 그 상상력, 뇌피셜이다. 자,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용도였다. 상상력이고 뇌피셜입니까? 예,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돈이 오갔으니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갔을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정치를 예를 들어 20세기 정치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남국 의원은 440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특정 언론사가 검찰 발로해서 2억 5천만 원의 현금이 나왔다고 이거 확인 안 된 상황이에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가 그런 거예요. 검찰이 주장하면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검찰은 그냥 수사해서 기소할 뿐인 거고요.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예를 들면 법원 위에 검찰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 측면들은 매우 문제가 있고 국고보조금에다가 후원금까지 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가 될 돈을 사용할 필요가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근거로 뭐냐면 박빙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박빙이었으면 왜 이재명 당대표 대선 캠프만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이 밝혀야 돼요. 작년 10월과 12월에 계좌영장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치자금법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럼 검찰이 뭔가 증거가 있었으니까 제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2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오갔다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갖다가 밖으로 좀 유출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금융정보 쉽게 예를 들면 밖으로 제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검찰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자금법으로 적시했다면 그 적시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수사하고 사회적인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 코인 물론 뭐 20세기 정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세기니까 이제 코인을 사용해서 정치자금법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코인을 선호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볼 때 두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하고 마약 조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코인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어두운 거래를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예. 어쨌든 김남국의 코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이 평론가들은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거듭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거는 위믹스 코인을 수십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대선 한 달 전쯤에 이거를 나온 지 한 달도 될까 말까 한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10몇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어떤 출처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보가 노출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할 말이 많겠지만 그 팩트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인의 타짜라고 불리우는 김남국 의원이 10몇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신생 코인을 사서 손해를 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당 일각에서 혹시 돈 세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특히 그 이태원 희생자들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그 코인 거래를 해갖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비등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게 또 논란이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작년 2월에 인출한 것이라고는 440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2억 5천만 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물론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 2억 5천만 원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또 검찰 발이야?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따지자면 그것도 얘기가 길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자질이 정직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런 소위 의심이 제기가 되면서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선거 직전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했을까? 또 왜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을 사면서 손해를 봤을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김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검찰이 언론 조사를 해서 자금 세탁의 여부가 있었는지,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밝혀내야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뻐젓이 앉아가지고 코인 거래,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윤리적 문제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규명이 돼가지고 규명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죠. 일단 예. 몇 가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뭐 마약, 뭐 북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600만 명이 거래를 했던 게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600만 명이 예를 들면 이런 검은 돈에 거래를 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어느 한때는 예비금이 코인 시장이 더 컸었어요. 그만큼 예를 들면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본인들의 돈을 벌기 위한 방식들로 새로운 것들을 찾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다음에 2022년 3월 25일 날 트래블룰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거래들 같은 경우는 다 예를 들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게임 산업 또는 가상화폐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좀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분리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600만 명 중에 저희 집에 가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엄청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뭐 그 재미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코인을 악용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트래블 룰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코인 실명제가 나기 직전에 바로 이 김남국 의원이 전량을 인출을 해가지고 잡코인으로 바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를 들면 큰 프레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계속 공격의 포인트가 김남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코인 산업을 갖다가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다른 뜻이 지금 아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코인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정이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와 전 정부, 야당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 행태는 여전히 세상 만사를 피의자와 피해자로만 나누는 검찰총장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질사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자, 사실 이렇게 당정이 나서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가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 네. 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당정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막 이렇게 그 집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노상방뇨를 했다, 술을 마셨다, 교통을 혼잡하게 했다. 이건 경범죄 처벌 조항이에요.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는 내용인데 예. 갑자기 이 내용을 가지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부분, 이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런 어떤 헌법과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예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제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들이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 이걸 제약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반헌법적인 사유 체계인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의도는 반정부 집회를 막겠다는 의도밖에로는 달리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와 여당의 말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고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좀 제한하겠다. 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한다든지 또 밤 0시 이후에 집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노동자의 노동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회 결사에 참여하지 않는 기타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자기 스스로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기본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21세기 집회가 좀 더 선진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와 야가 굉장히 그 원색적인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집회한다 그랬고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예요. 대로를 다 막아갖고 집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로를 다 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일반 시민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찾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